정말 참 거야의 폭거라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죠.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요 세 사람을 내일 오전까지 임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28일 내일 모레 오후 2시 본회의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무엇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승인을 하는 그 도장을 찍는 거가 내일 오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넘기면은 바로 모레 28일 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당신 탄핵안을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정말 참 거야의 폭거라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이 정도면 뭐 민주당은 물론 뭐 반대를 합니다. 이게 왜 폭거냐? 국민들이 준 192석 이 전체 이 야권입니다. 192석 국민들이 다 준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우리가 반영을 하는 것이 그게 왜 폭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그렇지만 글쎄요. 지금 모든 것이 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 바로 민주당의 폭거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담화까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수 국민들도 민주당도 잘한 거는 없다. 물론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요. 이른바 또 그 우파 쪽에 큰 목소리를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있는 내용이다. 헌법의 대통령 통치행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각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얘기죠. 헌법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 뭐 또 전시에 준하는 뭐 이런 그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 민주당의 지금 이번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권한대행인 한 총리 거기에다가 5명의 국미의원들까지 같이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뭐 거의 으름장을 넘어서 협박 수준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는 한덕수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지금부터는 대행으로 부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명쾌하게 지금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 3인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이렇게 돼 있죠. 정계선 후보자와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지명을 한 그런 케이스고요. 사법연수원 18기인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한 그런 후보자입니다. 요 세 사람을 내일 오전까지 임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28일 내일 모레 오후 2시 본회의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내일 오전까지 딱 주면서 따라올래 말래 안 따라오면은 바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얘기하려면 또 길어집니다만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9명이 정원인데 3명이 없이 6인 체제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바로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몇 달 이렇게 질질 끌어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아야 자기들이 더 좋았던 거죠. 지금까지 28명 정부 임명 그 탄핵안을 발의를 하는데 잔뜩 또 방송통신 이준숙 탄핵 발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28건의 탄핵이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쌓여 있는데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가 파행일수록 자신들이 더 입지가 더 넓은 상황인데 바로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을 빨리 끝내자 보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2심 또 대법원 판결이 6월 말까지는 지금 나올 심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헌재 임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바로 인용을 시키는 그런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지금 부랴부랴 야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연기를 시켰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저 세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영화 속 제목이 어쩌면 그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로남불 뭐 이런 이 한간의 지적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임명할 가능성보다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게 지금 현재까지 취재에 나온 결론인데요. 바로 이를 두고 내일 오전까지 임명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 탄핵이야. 그리고 그 탄핵은 어떻습니까?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요.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사람의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대행의 탄핵 여부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다. 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안을 발해 27일 내일 모레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이튿날 본회의를 또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28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당초 검토했던 30일 본회의보다 이틀 앞당겨서 신속하게 한덕수 대행 탄핵을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참 웃긴 얘기죠. 이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냉혹하게 이 평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크리스마스 이브날 24일 한대행의 탄핵안을 국회에 올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너무 밀어붙이면은 민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군주 민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써 배를 뒤집을 수가 있다 하는 최고 통치권자가 탄 배를 뒤집을 수가 있다. 그만큼 성난 민심은 어떤 것인들 다 삼킬 수가 있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 대통령 탄핵된 지 열흘 남짓밖에 안 됐는데 한덕수를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비치면은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계산으로 24일 날 바로 실시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3일 말미를 더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눈치를 지금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한덕수 대행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그 직무정지는 국회 서열, 국회에서 매긴 또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그 다음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바통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오늘 아침의 회의에서도 한덕수가 좋을 것이냐 최상목이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주판을 갖고 뛰어 올라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뭐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근데 최상목은 전공이 경제고 정치하고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경제가 전공이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서 이 비상계엄을
포고하기 바로 직전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다라고 본인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다른 국무위원하고 조금 다르게 최상목한테 한번 맡겨볼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쌍특검이 두 가지죠.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다음에 내란 특검. 요 쌍특검의 공표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숙제가 그대로 한대행에서 최상목한테 거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최상목한테 맡기면은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할까라고 하는 이 재판할 튕기기가 그대로 이 진행이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국무회의에 5명 탄핵에 비상계엄할 때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5명을 아예 같이 탄핵을 시켜버릴까? 그러면 탄핵을 시켜버리면은 국무회의가 마비가 됩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썸네일에서 봤다시피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든 국정이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그것을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것까지도 상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물론 어제 크리스마스 전날 누굽니까? 노종면 원내 대변인이죠. 원내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국무위원 5명을 탄핵을 하면은 국무회의가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상정한 통과된 것이 다 효력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헌법 71조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국무위원 순서가 바로 한덕수 총리, 두 번째가 말씀드린 최상목 기재부 장관, 세 번째가 똑같은 부총리급이죠. 교육부 장관 이주호,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장관 유상림, 외교부 장관 조태열,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이 네 번째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 특이사항일 겁니다. 여섯 번째가 통일부 김용호 장관, 일곱 번째가 법무부 장관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 탄핵안 통과가 돼서 지금 헌재에 서류가 그대로 넘어가 있죠. 여덟 번째 국방부 장관 구속이 된 김용현, 아홉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사퇴, 열 번째가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 벌써 세 사람이 저렇게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옅은 색깔로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또는 고발, 국회 탄핵안 통과. 이게 지금 제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입니다만은 여기다가 국무위원들을 더 추가로 탄핵이 되면은 아예 국무회의는 유명무실하고 회의 자체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국회 통과 자체가 효력을 발생한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로 지금 이 나라가 이끌어지면 어떤 건가요?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것도 뭐 조기 대선 이런 거 없이 무투표 당선 뭐 이런 걸로도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기 대선, 뭐 벚꽃 대선이니 5월 대선이니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을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 한번 시켜볼까? 그러면 국무회의 통과할 필요가 없는 상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나씩 저 탄핵안을 이렇게 만지작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저들이 지금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그 등식으로 여기저기서 각종 집회라든가 아니면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줄기차게 그런 그 완보이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탄핵안이 헌재를 통과를 하고 내란죄가
일반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를 인정을 받을지 그것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입니다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2주 전에보다는 지난주 기류가 다르고요. 지난주 기류보다는 또 이번 주 이 연말로 다가올수록 기류가 다르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뭔가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렇게 그냥 처음 맞는 사태에 아무 대처할 그런 그 근거도 없이 대처할 방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당이 완전히 두 쪽이 나서 바른정당으로 또 58명이 탈당을 하고 하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가 24%, 2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를 회복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를 회복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물론 같이 지금 이 병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꼭 어느 한쪽을 보고 야 이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점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한 다른 파장이 밀려오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세에 몰리거나 국민의힘이 이른바 망한 정당 그리고 해체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원성을 듣는 것은 제가 유권자들을 만나봐도 확실히 뭔가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차이가 이제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연초에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벌어질지 이것을 지금 주시를 하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몇 개를 살펴보면요. 여론조사는 두 번째 이슈 할 때 보는 게 낫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그 공식 대변인단을 통해서 나온 그 성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한대행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이끌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또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체제가 안정화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속내는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탄핵으로 정부의 혼란을 부채질을 해서 국정이 파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다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고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위원 5명 더 탄핵해서 국정마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문론이다 하는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그 내용은 홍준표 시장이 어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한대행도 끌어내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이 사람한테 한번 맡겨볼까 말까 이것을 지금 연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무정부 상태로 글쎄요 조기 대신 없이 바로 본인이 대통령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혹시 없는가라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한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오후나 아니면 뭐 내일 오전에 더 바뀔 수는 있겠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왜?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등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임시대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쪽은 총리 한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학회의 어떤 그 간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는 언론에 나오는 한 10명 정도의 입을 통해서 이거는 분명히 내란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전체 헌법학자의 70%, 80% 대부분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헌법학회 모 간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또 몇 사람이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런 내용을 하는데요. 뭐 공식적인 그 발표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분위기, 이 탄핵 국면의 탄핵 정국은 그렇게 민주당의 바람대로 민주당식으로 순풍이 불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12월 14일인가요? 벌어질 때는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이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보수 우파 또 국민의힘이 상당한 수세에 몰린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뒤에 이 풀어나가는 모습이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아마도 무정부 상태를 기도하는 거 아니냐, 획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박경려 스페너님, 영진팡님, 잭슨님, 테네시 형님, 국민들이 좀 깨어나는가 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임수빈님, 영진팡님,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를 되겠습니다. 민주당 또 이재명의 방식대로 그렇게 전국이 풀어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또 다른 바람이 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만 이 상황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